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임 총무에 김종생 목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김 목사 행보를 두고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연예인들의 성경 강의와 설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보는 게 바람직한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선교적 사명을 나누는 컨퍼런스가 경북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JBS 정명석 교주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합동 대회제 시행연구위원회가 108회 총회에 대회제 시행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논의를 끝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총무에 김종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후보로 확정된 데 이어 임시총회에서 김 목사의 총무 선출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이날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 장외에는 일부 교계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총무의 김종생 목사를 최종 선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실행위원회를 통해 신임 총무 후보로 단독 선출된 데 이어 이날 임시총회에서 차기 총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의 총무 선출에 반대하는 일부 교계 단체들이 총회가 진행되는 행사장 밖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NCK 총무 인선 반대한다! 담임 목회자 세습 논란을 일으켰던 특정 교회와 김종생 목사가 친밀한 관계에 있고 편을 들어주는 행보를 보였다는 게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반대 이유입니다. NCCK 71회기 제1차 임시총회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개회 기도회와 정기실행위원회 보고를 거쳐 진행된 총무 이취임식, 김종생 총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인 총무 선출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김종생 총무 후보의 인준에 찬성하며 추천사를 전했습니다. 김종생 목사는 지난날 서해안의 기름 유출이라든지 뒤에 봉사하던 일이라든지 용산 참사 때에 발빠르게 나가서 그 우는 자와 함께 울어왔던 분입니다. 총무 선출은 총회에 출석한 총회 대의원 중 위임과 불참 의사를 밝힌 인원을 뺀 재석 인원의 과반수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총무 후보자가 총무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날 출석한 271명의 총대 중 47명이 위임하고 56명이 불참 의사를 내면서 165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재석 인원 3명의 실수로 등록을 안 하고 투표해 중복 출석으로 168명을 인원수로 투표했지만 NCCK와 총회 참석자들은 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97표로 김종생 목사의 총무 선임이 가결돼 곧바로 총무로 취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에 반하는 죽임과 불의와 분열에는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 문제가 과제로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기보다는 만몬과 분명하게 거리를 두며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총무 선출 과정에서 총회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의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생 목사 총무 인준을 반대하는 지역 NCC 전국협의회 총대 이동과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이 신임 총무 인준에 반대한 만큼 NCCK 내 외부적으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기독교 연예인들이 간증을 넘어 성경을 가르치며 강단에 서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유명인들의 성경 강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활동 범위가 방송에서 나와 교회 강단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부, 봉사, 홍보대사를 넘어 직접 성경 해설 강의에 나서기도 합니다. 45살에 하나님을 만나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목사들의 감수를 받아 진행하는 기독교 방송 강의를 넘어 지난달엔 모세오경 뉴욕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성경을 쉽고 재밌게 풀어준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직접 설교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가수 박진영은
유튜브 채널 첫 열매들에 직접 강의한 성경 세미나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이 같은 활약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수려한 말솜씨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성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수준 높고 또 신학적으로 더 이제 검증돼 있는 그런 강연자들의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 이야기꾼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해설하는 데엔 경계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진영 씨의 경우 설교 영상 댓글이 차단되어 있고 예배 장소는 신청자들에게만 공개된다는 점에서 다소 폐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속이 어딘가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조일현 씨는 지금 뭐 한 40대 이상들에게 조금 영향을 미친다면 또 박진영 씨는 MZ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그 기준으로 가리키는가, 그리고 어떠한 교육으로 가리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중에게 많은 삶이 공개되는 연예인 특성상 일상에서도 강단 위와 같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삶이 따라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 결국은 문제거든요. 본이 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렇게 막 열심히 전도하지만 삶을 그렇게 못 살아준다.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기자가 자문을 구한 목사 다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인 제사장설에 따라 평신도의 목회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소비되는 이미지에 유의하며 동시에 정통 교단,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감소하는 추세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30대 선교사의 수가 1% 이하로 빠르게 감소하며 다음 세대 선교사를 세우는 일도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맞춰 다음 세대의 선교적인 사명을 함께 나누는 컨퍼런스가 경북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의를 듣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10개국 청소년과 청년이 모인 이곳은 국제선교회 OM이 주최하는 틴스트릿 코리아 컨퍼런스로 참가하는 청소년과 코치하는 청년 등 다음 세대들이 함께 선교적인 사명을 키워나가는 현장입니다. 이 틴스트릿이 선교 동원의 새로운 영적 플랫폼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저희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건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서 열방을 섬기는 귀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 2회째인 틴스트릿 코리아 컨퍼런스는 씬이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들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열렸습니다. 집회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평소에 궁금해하고 학습하고 싶은 강의들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회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강의들이나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회 같은 게 조금 색달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예배 드릴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나 여러 가지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많이 자유로웠다고 느꼈어요. 자유로움이고 그러나 정해진 틀 안에서의 자유로움이지 그냥 방종처럼 어떤 기준이 없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틴스트릿 코리아 컨퍼런스는 참석한 청소년들뿐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코치로 다시 합류하며 소그룹을 통해 선교사를 키워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마음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집회가 끝난 이후 아울리치나 해외 단기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I actually went to Teen Street in Europe in 2018 and 2019. The first year, I was a student participating as a teen, and after that, I was a coach. So Teen Street is something that's very near and dear to my heart, not just in the event, but in the fact that it's a gathering of you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ho are coming from different backgrounds, different experiences, but are uniting for this 1 week to
to glorify God and to really be united as one church and one body. So. 다음 세대 선교의 희망을 불어넣는 틴스트릿 코리아는 향후 다른 나라의 틴스트릿과 함께 협업하여 그 나라의 집회에 참석한 이후 지역 선교에 함께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여교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JMS 정명석 교주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주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교주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 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당했다며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정 교주의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 고법에서 심리하게 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간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내달 열리는 108회 총회에서 대회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회제는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확대 노회 개념입니다. 대회제는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정기총회와 노회 사이의 회의 제도입니다. 2005년 예장개혁총회와 교단을 통합하면서 교세가 비대해지자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해 대회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제가 시행되면 총회의 권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과 총회 산하 교회들이 총회로 내던 분담금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회제 시행연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대회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108회 총회의 시행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대학 총장포럼이 지난달 경기 성남시 우리들교회 판교채플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현 이사장 김양재 목사는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고신일 이사장은 나사렛대와 호서대, 협성대 등에서 목회신학, 설교학, 목회행정학 등을 가르쳤고 미국 아주사 퍼시픽대 신학대학원 개건교수로 역임했습니다. 또 명품 크리스천 등 34권의 저서와 현대 웨슬리 신학 외 13권의 번역서와 다수 연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경보급 더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기 전층을 뜨거운 아열대 고기압이 차지하면서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중국해에 다다른 제6호 태풍 카눈이 사실상 이동하지 않고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뜨겁고 습한 공기를 주입해 무더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미숙한 운영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3일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개영식에서 13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00여 명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 환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치한 잼버리 대회에서 기대를 품고 참가한 국외 참가자들에게 한국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3일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대책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원이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교실 퇴실 등 실질적 제재를 담은 내용을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 고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이 이날 발표한 교권 침해 실태 자료에 따르면 총 11,000여 건의 접수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이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광복회가 대한민국의 원년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일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1919년 3일 독립선언으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발전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수층 일각의 1948년 건국론은 사실과 다른 일본의 주장이라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우리 정부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연속돼 있으므로 대한제국 시절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이나 한일합병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이른바 고노다마 발표 30주년을 맞아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다마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다마를 계승한다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노요에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다마는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고노다마에 사용된 용어인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를 쓰도록 해 강제성을 희석한 바 있습니다. 세계 인구 1위 인도가 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에 대한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일 인도 매체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여성 권한 강화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 장관급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경제적 권한을 강화해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디 총리는 여성 주도 발전 전략이 여성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 기업인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도 적절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안 되게 만드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일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단말기는 미성년자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는 자동 전환 기능을 갖춰야 하고 미성년자는 연령대별로 인터넷 사용 가능 시간이 차등 제한됩니다. 중국 정부는 9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경찰이 마약 인신매매 조직 45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브라질 3개 주에서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벌인 브라질 경찰은 리우 데자네이루주 거리 곳곳에서 교전이 벌어졌고 범죄 조직 우두머리를 포함한 1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파울루주에서는 16명을 살해하고 58명을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특수부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소탕 과정에서 경찰관 피살에 대한 경찰의 보복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도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에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낙성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이 밀어올린 열기와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 3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6도, 부산과 제주 34도, 대구는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온열 질환에 걸리며 논란입니다. 폭염에도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회 운영에 미숙함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정부는 역대급 폭염에 사상 처음으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는데요. 재난에 가까운 날씨 속에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